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를 불법으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와서 다른 기자한테 주면서 이 기자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산상의 오류다. 내용들을 전부 다 경찰서에다가 보냈는데 개인정보 위반과 무고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진도경찰서가 서울일보 K 기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경찰 수사에 미진함과 편파성에 대한 K 기자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K 기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편파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과연 진도경찰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것일까, 아니면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 기자는 S일보 여성 기자로 진도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7년, 2018년 두 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2023년 12월 진도구청 주민복지과에 기초생계 및 의료수급권자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절차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K 기자의 투병 사실과 수급권자 지정 정보를 악용하여 정신질환 수급자가 기자를 해서는 쓰겠습니까?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K 기자의 진단서에 없는 정신질환이라는 병명이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산 자료에 임의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 나온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조작된 정보가 피고소인들에게 흘러들어가 K 기자를 비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고 조작되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데 사용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 기자는 이로 인해 모멸감과 자괴감, 수치심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K 기자의 이의 신청서에는 진도경찰서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를 넘어 특정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소인 C씨가 K 기자의 정신질환 병명이 기재된 전산 자료와 보건복지부 복명서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큰 의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C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일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일보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서울일보 기자가 왜 그러면 진도경찰서에다가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소를 했는지, 이게 지금 세 가지 그 건을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위반,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무고, 이렇게 세 개로 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을 넣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29일자입니다. 이게 지금 고소한 지가. 그래서 개인정보 위반과 무고죄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 명예훼손은 지금 이제 계속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진도입니다. 여기가 진도인데, 우리 서울일보 기자가 S건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S건설의 불법 건축물이 저렇게 용인되고 있느냐, 묵인되고 있고 용인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불법 건축물을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거를 뭐 철거하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식의 기사였습니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인가 이제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작년 초에 한번 보도를 해드리고 이 기자하고 지금 이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고소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 기자하고 네. 전화로 이 방송 중에 전화로 그걸 했습니다. 전화로 같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전화 인터뷰도 같이 하면서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S건설사 그 대표가 우리 여기 기자를 우리 서울일보 기자를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우리 기자에 의하면 기자 아들이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S건설사 건물이랍니다. 그 회사가 건물에 이제 소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 S건설사 그 건물 주인이죠. 네. 그 주인이 그 사장한테 자기 임차인 사장한테 우리 기자 아들을 내보내라. 해고시켜라 라고 압력을 주고 막 아마 그랬으니까 굉장히 좀 뭐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막 서로 고소 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기자가 주장한 것이 명예와 인권이 유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허술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자가 우리 서울일보 기자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다른 이 병명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네. 이 기록지가 보건복지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료 기록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의료 기록이 부정수급으로 이게 유출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S건설사 대표가 이걸 부정수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네. 수급을 해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S건설사 네. 친인척한테 어떤 여자분입니다. 네. 이거 본인이 하지 않고 친인척한테 주면서 이거 다른 기자들한테 야, 지금 이 기사를 쓴 이 저기가 네. 정신질환 병명이 있다. 이렇게 자기 얘기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서울일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자로 쓰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여기라면 이런 거죠. 어떻게 정신병자를 기자를 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방송하기 전에 바로 이 기자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정신병 기록이 있었거나 정신병에 대한 어떤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네.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 보건복지의 복명서가 그 정신병으로 기재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야 여기 진도군청 보건과에서 진도군청 보건과에 이게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있냐 그랬더니 다 분실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난 이제 아까 우리 서울일보 기자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를 네. 의료 기록을 불법으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으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기자한테 주면서 야, 이 기자가 지금 이걸 썼는데 이 기사를 썼는데 이 기자는 정신병자다. 네. 이런 기사는 이거는 정신병자가 쓴 기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답니다. 네. 고소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위반, 명예훼손, 무고로.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락을 해서,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우리 최수진,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만약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저기에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게 이렇게 외부한테 유출됐네요. 이거 좀 저희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쉽게 맞죠. 파악하고,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산상의 오류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개인정보입니다. 그 더군다나 의료, 병명이 담겨 있는 이런 거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전산상의 오류로 이렇게 됐다고 이게 말을 하고 또 우리 거기 진도군 보건과인가? 뭐 무슨 과에서는 이거는 다 이 기록이 전부 다 분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 경찰서에다가 보냈답니다. 증거를 다 해서 보냈는데 네. 경찰서에서는 이 개인정보 위반과 무고에 대해서 뭔가 무고권이 있었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같은 뭐 그렇게 뭐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도 갑니다, 분명히. 그런 의심도 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이전의 기사들이 말입니다. 진도군청과 S건설사의 대표의 어떤 불법 행위, 불법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진도군청에서 건설사에다가 오다를 주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이 기자가 아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도 협박도 당하고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최우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기자분이 그랬던 분인데 그때 올라왔을 때 상 받으려고 올라왔을 때 나를 잠깐 만났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듭니다. 너무너무 진짜 막 그냥 압박해오고 쪼여오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득권층들이라고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층들이고 이리 막 그냥 압박하고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이 개인정보를까지 이걸 빼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빼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산 오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산 오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없는데 어쨌든 전산 오류라고 하는데 그것이 타인한테 개인정보가 타인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이거 조사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정보가 위반됐으면 어떻게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이걸 그냥 가만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신청서를 다시 경찰에다가 제출했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저기는 뭐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제 검찰에도 이제 이거를 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NC에게 그 S건설사 그 사장 대표가 자기 친인척인 NC한테 네. NC란 분이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NC한테 교사했다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교사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정보를 NC가 기자들한테 네. 그 유출시킨 겁니다. 세상에. 근데 또 네. 기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걸 좀 쓰려고 하면 우리 여기 그 서울일보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아침에 전화했을 때 주장에 의하면 네. 쓰려고 하면 그 진도군청에서 무슨 광고를 주고 뭐 이래서 네. 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네.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는 거는 제가 전번에 우리 이 기자의 기사를 여러 번 이걸 전달해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면서 이건 뭔가 카르텔이 분명히 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건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진도경찰서 진도군청까지 이렇게 그 올바른 기사를 쓴 그런 기자를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되고 어떻게 그 유출에 어떤 뭐 그게 진짜 어떤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뭐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 그 정보를 준 건지 뭐 이거를 정확히 밝혀서 만약 그런 사건이 법적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리고 법적 어떤 제재 이런 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꼭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 의료 기록이 유출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료 기록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다라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래선 안 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은 이 핵심적인 유출 경로를 왜 외면했을지 또 명예훼손 공연성 판단의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소인인 N씨가 타 언론의 기자에게 K기자와 관련돼 제보한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으니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경찰이 진도경찰서에 이거 경찰들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아니, 자 보세요. 제공을 했어요. 누구한테? 네. 제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다? 이거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그 개인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의료 기록을 더군다나 이건 굉장한 개인정보입니다. 의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의료 기록을. 이걸 갖다가 불법으로다? 이걸 저기 한 거를 기자한테 준 겁니다. 기자한테. 자, 그러면 기자한테 줬다라는 건 그 기자보러 써라. 그것도 또 거짓을 한 겁니다.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한마디 정신병자가 하면 되겠냐, 이런 기사를 쓰면 되겠냐, 기자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안 쓴 거예요. 왜 안 썼냐? 이거 너무 개인정보가 너무 있는데? 이거 안 썼어. 어쨌든 유출시켰고, 그 기자를 불특정 다수한테 준 겁니다. 유출시키라고. 그 기자가 그 불법에 네. 가담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 N씨는 제3자한테 또 제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건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경찰서에서 이게 의도가 없다. 이렇게 이거를 판단했는지 이건 여기 좀 기사에도 있듯이 이거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라고 네.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건 어떻게 경찰이 무슨 근거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이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 보건복지부 이게 전부 다 뭔가 있지 않느냐, 냄새가 나지 않느냐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의심인 겁니다. 네.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백두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N씨가 할 공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전파 가능성을 명백히 만든 행위는 왜 간과되었는지, 특히 정신질환자라는 허위 사실 유포는 그 파급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가볍게 본 듯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퍼졌습니다. 퍼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기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거 퍼뜨린 겁니다, 지금. 활공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어요. 정신질환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퍼뜨렸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퍼뜨렸는데, 어떻게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증거를 제출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왜 이거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최수진 아나운서, 이걸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최수진 아나운서가 이걸 만약 수사하지 않을 때는 뭔가 감추려고 수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비리가 있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비리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볼 그렇죠? 수 있죠. 네. 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의 미진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수사 오류를 넘어 현직 경찰 수사관과 지역 토호 세력 간의 결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역 이장, 단장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장 단장 그러면 아유 뭐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네. 여기 진도가 아주 인구가 작습니다. 네. 거기서 이장단 중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말 들어요. 이게 영향력이 큰 겁니다.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요.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네.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발설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또 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바깥에서 유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개인정보 더군다나 의료 관련된 그런 거를 이렇게 유출시키고도 뻔뻔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이런 네.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수 더불어민주당일 겁니다. 여기 뭐 군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잘 예? 국민을 위하는 건 말입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피고소인들은 K 기자의 수급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음을 알면서도 마치 K 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발장은 진도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고죄가 이 내용이었네요. 네. 아까 여기 앞에 보면은 기사 내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가 이제 수술을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두 차례 걸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병명을 알고 있지만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명은 밝혀주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수술을.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진도군청의 주민복지과에다가 기초생계 및 의료수급권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힘들어져서 이걸 갖다 신청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봤지만
수급 신청이 정당한 결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부정하게 수급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발장을 진도경찰서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네.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고소장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발장은 무고가 되지 않거든요. 고소는 무고가 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고가 해당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네.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적입니다. 아주 악질적입니다. 이거 지금. 네. 악질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한 개인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아픈 사연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아주 이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고발 사건이 송치 결정된 것으로 보아 무고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고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무고의 목적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안이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발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도경찰 수사의 일관된 미진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수사 오류를 넘어 현직 경찰 수사관과 지역 토호 세력 간의 결탁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 토호 세력과 또 경찰, 그다음에 저기들이 전부 다 어떤 카르텔이 연결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금 아까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개탄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난 있죠.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정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피고소인들 중 C씨는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전하며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 경로를 파헤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축소 해석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고의성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마치 특정 인물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봐주기 수사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C씨가 S건설사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고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한 건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하고, 공갈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부터. 네. 끊임없이 있었는데, 거기다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 S씨가 저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의성이 없는지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이 누구죠? 여기 박지원 의원일 겁니다, 아마. 예? 박지원 의원 맞으실 겁니다.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의원이 여기 네. 국회의원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철저하게 이것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님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네. 대한민국에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개인 의료 병역 사항이 유출됐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박지원 의원님께서 가족이 그랬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게 만약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너무너무 아까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이건 대통령실에 청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안 돼. 이게 그냥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는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K 기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진도경찰서는 지금이라도 편파적인 수사 의혹을 불식시키고 철저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통해 K 기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예, 서울일보 기자수첩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특집 기자를 기사를 지금 올린 겁니다. 기자수첩에서. 근데 진짜 막 속상합니다. 예, 이거 진짜 속상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옛날에 어떤 범죄자가 타령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되고 힘있고 돈 있으면 죄가 안 된다. 이런 글귀가 불현듯이 생각납니다. 그런 나라가 그건 과거엔 그 대한민국이겠지, 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21세기에 작년에 올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